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저렇게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지?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이제 천만 감독의 반열에 드신, 이제 거장 감독의 반열에 드신, 네, 장항준 감독님입니다. 네, 이분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건강에랑 연결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인생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항준식 인생 태도 5가지.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몸의 건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제가 의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안 풀릴 때는 아직 결말이 안 났다라고 생각하기. 이 장항준 감독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인생이 안 풀릴 때는 아직 결말이 안 난 거예요. 자,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나는 뭔가 실패했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뇌는 이거 자체를 이제 위협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뇌 안에 이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키죠.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복부 비만도 생기고 혈당도 상승하게 되고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되는 거죠. 즉 인생을 비극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생각 자체가 몸을 늙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힘든 시기도 재밌게 살자라는 태도. 장항준 감독님이 이 무명 시절의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도 재밌게 잘 살았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이건 단순한 낙천주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즐거움, 뭐 유머 혹은 긍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도파민, 세로토닌, 뭐 옥시토신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게 하고 어떤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복 호르몬들을 증가시키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들이 실제로 면역력도 증가하게 하고 염증도 감소시키고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감소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인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기대 여명도 더 길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를 예쁘게 보려고 노력하기. 이건 제가 듣고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장항준 감독님의 아내는 너무너무 유명한 대작가님, 김은희 작가님이시잖아요. 그 김은희 작가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미워 보이는 것도 예쁘게 보려고 최면을 걸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3년 정도 되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눈에서 콩껍질이 이렇게 싹 벗겨지면서 이제 미워 보이는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 장항준 감독님도 3년 딱 지나고 나서 김은희 작가님을 이렇게 보는데 음식을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드시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미워 보이고 17시간을 김은희 작가님이 풀로 잠을 잔대요. 그것도 너무 미워 보였대요.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막 풀로 17시간을 자고. 자, 그런데 쩝쩝거리는 거, 잠 많이 자는 거, 이거를 그냥 귀엽다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밉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미워서 못 견디겠으니까.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예쁘다, 귀엽다 이렇게 일부러 약간 최면 걸듯이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게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농담 같지만은 사실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람의 뇌는요, 자기가 반복해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지각 자체가 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워 보일까? 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더 미워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예쁜 점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좋은 점이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번째, 남에게 잘하듯이 가족에게 먼저 잘하기. 장항준 감독님이 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남에게 잘하듯이 가족에게 먼저 잘해라. 어, 사실 우리는 종종 밖에서는 너무 친절하고 막 좋은 사람인데 집에 가서는 엄청 까칠해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게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 연구들을 보면은 좋은 부부 관계와 좋은 가족 관계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우울증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게 결국에는 기대 수명의 증가와 연결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 사회적인 관계 중에 가장 끈끈하고 가장 많이 닿는 관계가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어, 대표적인 장기 연구인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롭먼트 여기에서도 결론이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다. 네. 그래서 가장 끈끈하고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는 인간관계인 가족 관계를 좋게 만들면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좀 천천히 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소한 행복 즐기기. 장항준 감독님 이야기를 듣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엄청 거창하게 막 성공한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되게 소소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친구들이랑 뭐 수다 떨고 뭐 놀았던 얘기, 가족들과의 일상적인 이야기, 뭐 재밌는 농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건강 연구에서도 이 작지만 계속 반복이 되는 행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마이크로 해피니스 or 데일리 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자잘한 행복들 혹은 이제 매일매일 일상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이러한 작은 행복들이 쌓이면은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증가하고 우울감이 감소하고 자율신경이 안정화가 되는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요즘 이 장항준 감독님의 얘기를 듣고, 물론 이전부터 저는 장항준 감독님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요즘에 이제 릴스,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요거를 따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매일 보는 가족들을 남에게 잘하듯이 내가 내 환자한테 하듯이 좀 더 잘 대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막 일 힘들게 끝나고서는 집에 갔는데 막 애들이 막 어질러 펴놓고 막 가서 밥 해야 되고 막 내일 아침에 도시락 막 싸야 되고 막 정리해 놓고 갔는데 막 강아지가 막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막 이러면은 정말 내가 또 챙겨야 될 게 산더미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족한테 좀 남처럼 잘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이게 막 내가 챙겨야 될 의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갔더니 집안에 온기가 있고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엄마 왔어 라고 하는 누군가 나를 반겨주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참 이 아이들이 참 좋은 아이들이고 강아지도 참 좋다. 집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어쩌면은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저속노화 하려면 사실 저는 저속노화보다는 정속노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굳이 우리가 막 뭐 무슨 뭐 진시황처럼 막 안 늙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칠 일 있나요? 그냥 내 나이에 맞을 정도로 너무 고속으로 빨리 늙지만 말고 그냥 내 속도를 지키면서 늙자. 정속노화를 위해서는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운동이나 뭐 식사나 혹은 수면이나 뭐 염증 관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생각의 태도도 노화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항준 감독에게 배운 장항준식 인생 태도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인생이 안 풀릴 때는 아직 결말이 안 났다. 두 번째, 힘든 시기도 재미있게 살자. 세 번째는 배우자를 좀 예쁘게 보려고 노력하자. 네 번째는 남보다 가족에게 더 잘하자. 다섯 번째는 소소한 행복을 즐겨보자. 이 5가지가 어쩌면은 몸을 천천히 늙게 만드는 정속노화의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상황을 너무 좀
안 좋고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도 항준적 사고로 오늘 당장 행복해져 보자고요. 네, 지금까지 보민쌤이었습니다.